다음에 인포데믹이라고 보세요. 인포데믹. 자, 인포데믹은요. 이것도 합성어예요. 합성어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인포메이션 아시죠? 인포메이션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우리가 팬데믹 현상, 코로나 때 팬데믹 현상 얘기 많이 하죠. 전염병, 팬데믹을 합쳐서 인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유용하지 않은 혹은 가짜 뉴스와 같은 잘못된 정보들이 부정확하게 증폭되어서 부작용을 낳는 정보 전염병을 우리가 인포데믹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뭐 되게 많죠, 사실은.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들 혹은 악의적인 가짜 정보들을 퍼뜨려서 뭐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이고 뭐 경제에서도 많이 쓰이고 자 이런 부정확한 정보들에 대한 문제가 사실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적절하게 토론하고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서로 갖고 있는 정보가 달라요. 그래서 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인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던 2003년에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처음 나왔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인포데믹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가짜뉴스와 관련된 거다. 가짜뉴스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포데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것 정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조금 더 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팝콘 브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콘 브레인. 자, 브레인이 뇌잖아요, 여러분. 뇌가 팝콘처럼 된다는 거야. 뇌가 팝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이나 아니면 뭐 독서나 이런 것들 통해서 뇌가 발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극에만 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팝콘처럼 터질 듯이 크고 강렬한 자극만 뇌가 반응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무감각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 어떤 그런 죽이고 터뜨리고 뭐 무찌르고 막 이런 자극적인 것에만 뇌가 반응을 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뇌가 팝콘처럼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자, 스마트폰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들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SNS나 이런 데 중독돼서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기보다는 자, 이런 데서 이제 중독되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래서 자, 이게 중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 불안 증세가 일어나는 거야. 불안 증세. 자, 요거 왜 그러냐? 뇌가 팝콘처럼 되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팝콘 브레인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큐코노미에 대해서 볼게요. 큐코노미. 이것도 합성어예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 생활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격리를 얘기하는 쿼런틴, 격리를 얘기하는 큐와 그 다음에 이코노미를 합쳐서 큐코노미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면적인 접촉을 통한 소비를 많이 꺼립니다. 자, 그래서 외출을 제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위축되면서 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주는. 그래서 자 코로나로 인해서 뭐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격리라는 것을 하게 되고 이 격리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큐코노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코로나, 격리, 경제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데믹 보겠습니다. 엔데믹. 자, 한정된 이라는 것을 뜻한 N과 그 다음에 지역을 뜻하는 네모스가 유래된 말로 자, 네믹은 이제 감염병이고요. 감염병. 그래서 감염병이 외부의 유입 없이 특정한 지리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굳어진 풍토병. 자,
풍토병이라는 얘기는 그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병을 우리가 풍토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또 코로나보다는 좀 더 지역적인 성격을 갖는 전염병을 우리가 엔데믹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엔데믹. 자, 됐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관련한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자,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가 코로나인데 그것이 엔데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자, 엔데믹으로 전환돼서 이제 백신 접종을 잘 하지 않은 지역에 풍토병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프롭테크 보겠습니다. 프롭테크. 자, 프롭테크는 이제 부동산 용어인데요. 부동산은 자산의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부동산도 과거에는 부동산 가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집 보고 막 이런 게 이제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동산의 시세주나 중개 서비스 이런 거 다 한다는 거죠. 가장 저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직방 같은 거, 네이버 부동산 다 시세조사 가능해요. 시세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부동산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가니까 이걸 직방을 이용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부동산과 이제 IT가 결합한 거 프롭테크.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프롭테크는 중개해주고 이렇게 시세 조회하고 중개해주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3차원 공간 설계 자, 직접 보여준 거죠. 3차원으로. 그 다음에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걸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건물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데까지도 이제 발전을 한 게 자, 프롬테크가 되는 것은 프롭테크.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퍼플 컬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플 컬러. 자, 퍼플은 일단 보라색을 퍼플이라고 하죠. 보라색을 퍼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퍼플 잡.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무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말로 화이트 컬러. 그 다음에 이제 그 몸을 쓰는 육체 노동자들을 이제 대표하는 말로 우리가 블루 컬러라고 부르는데, 자, 퍼플 잡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색다른 직업군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어떤 직업군이냐? 자, 안정성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것을 우리가 퍼플 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연근무제, 가장 유연근무제가 대표되고 시간제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자,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퍼플 컬러에 이런 직업들을 우리가 퍼플 컬러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근데 왜 퍼플 컬러라고 하느냐? 자, 여성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남성을 상징하는 파란색을 섞여서 조금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서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이라는 의미에서 퍼플 컬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색.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자, 핀테크는 아까도 잠깐 등장을 했습니다. 설명할 때. 핀테크는 금융하고 테크놀로지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우리가 다 핀테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결제하고 송금하고 이체하고 이런 거 이제 은행 가지 않죠. 은행 안 갑니다. 다 외부로 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이제 이용하는 거죠. 자, 이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e-카드 이런 금융 서비스와 다르던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발전한 게 핀테크인데, 자, 고객의 개인 정보나 신용도나 금융 사고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핀테크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뛰어넘어서 자,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할 정도의 수준의
금융기술을 우리가 핀테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Vnomics 보도록 하겠습니다. Vnomics. 자, Vnomics는 여기서 V는 역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한 용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 바이러스 이코노믹스를 결합한 합성어로 자, 코로나로 인한 경제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까도 큐코노미도 비슷한 거잖아. 큐코노미는 근데 격리의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경제 변하냐, 뭐 이러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겁니다.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어느 날 쭉 올라가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V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Vnomics는 뭐냐면, Vnomics는 뭐냐면, 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배달의 민족 얘기도 잠깐 했었죠.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식당 제조업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죠. 요즘 대면 접촉에, 대면 접촉을 주로 하는,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런 건 이렇게 쭉 떨어지고. 해서 이게 K자 모양의, 자,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모양의 K자형으로 간다. 이런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서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